페이지가 여러분요, 166쪽이요. 기본서요. 166쪽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한번 보시면, 일단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권은 뭐냐면, 먼저 점유권하고요. 점유권. 그 다음에 뭐가냐, 여기 본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본권은 또 뭐가냐면, 여기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제한물권에는 뭐가냐면, 제한물권은요, 이렇게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질권하고, 여기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물권이 만약에 침해를 당하죠. 물권이 누군가, 여러분 침해 원인은 불문해요. 물권이 침해를 당하죠. 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침해를 당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만약에 침해를 당한다. 다음에는 여기서 반환 청구하고요.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염려를 당하면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만 행사한다. OX, X란 말이죠. 침해당할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도 행사할 수 있다. 염려. 침해당한 경우가 아니고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무슨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전체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본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얘기하고, 이것이 이제 점유권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물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하고 하나는 본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본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 할 때 본권을 소유권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 지상권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지상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크게는요. 그래서 여기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점유보호 청구권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의 해소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 이렇게 있고 해소를 뭐라냐? 반환 청구권, 보유를 방해 제거 청구권, 보전을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환하고 방해 제거는 현재 침해를 받았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방해 예방은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요 소유권도 소유권에 의해서 뭐가냐?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권 있죠? 여기 지역권하고요. 여기 저당권 있잖아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이 두 가지는 뭐를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점유하지 않으니까 먼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이 없어.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에 의해서 무슨 청구권이 없냐?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요, 유치권하고 질권이죠?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뭐가 있냐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이 반환 청구권이 213조. 여기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214조거든요. 213조고 214조를 준용한다.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 뭐냐?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있죠?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런 말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질권은요. 우리가 먼저 이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요.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하지만 이건 알아야 돼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데 여기 질권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인정을 하자 이런 학자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유치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저당권 암기해야 돼.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를 한 사람은 다 있어. 그냥 누구도 점유하냐?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은 뭐를 해? 점유하죠. 점유. 여기가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은 뭐를 해? 점유하죠. 이 네 가지에는 뭐가 있냐? 점유보호 청구권이 다 있어.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전세권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 질권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소유권자도 당연히 점유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상권자는요, 지상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이 있어요.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있고, 여기 저당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다 있는데, 유치권하고 질권만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뭐가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런데 여기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는, 전세권하고 뭐냐? 여기서 뭐가 있나? 반환 청구권도 있고, 방해 제거 청구권도 있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 다 있다. 뭐를 하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점유하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다 있다. 그런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 이제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권적 뭐가 있냐? 청구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권의 성질하고 청구권은 채권의 성질을 다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면 현재 누가요? 물권적 청구는 물권에서 사람이 뭐를? 물건을 뭐 하는 것이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뭐를 불문하냐? 귀책 사유를 불문해요. 귀책 사유. 잘못이 있냐 없냐. 즉 물권이 침해를 당했는데 누군가의 잘못이 있냐 없냐 그건 안 따져요. 아무튼 물건에 대해서 침해만 있으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청구권은 뭐다? 청구권은 채권의 성질이죠. 그럼 채권은 첫 번째 여기서 뭐가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사유, 잘못이 있어야 돼. 봐봐. 이 물건이 없어졌단 말이죠. 없어진 것이 누군가의 잘못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이 없어진 게 만약 벼락을 맞아가지고 없어졌다. 이번에 서해대가 벼락 맞았죠? 서해대가 벼락 맞은 거 국가가 수리했죠? 수리비용을 다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누구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래서 서해대교 여러분요 이번에 화재 발생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멸시효를 보면 먼저 이러면요.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본권이 이렇게 있고, 본권은 이러면 또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물권? 제한 물권이 있고, 자물권은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름 알아야 될 게 뭐죠? 여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직권, 저당권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요, 점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봐봐.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권리가 소멸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단 말이죠. 그런데 점유는 봐봐. 내가 지금 뭐하고 있죠? 잡고 있죠? 잡고 있어 뭐죠? 점유권이죠? 손에서 났어.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잡으면 뭐? 점유권. 손에서 놓으면 점유권이 없어져. 그러니까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에 걸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 점유권은 안 된다. 그래서 소유권은 영원한 성질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몇 년이다?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고 여기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안 걸린다. 왜냐하면 이것은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 이건 종된 권리거든요. 주된 권리가 있는 한 종된 권리 혼자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그래서 결국 우리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물권이고 이 물권도 또 발생하는 뭐냐? 물권적 청구권 있죠? 이 물권적 청구권. 이런 물권적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죠? 물권으로부터 침해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침해가 종료가 되어버리면 물권적 청구권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침해가 있는 한 언제든지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다르지. 물권 중에서는 뭐만 소멸시효 걸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걸리고 청구권, 물권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러니까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를 구별하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물권적 청구권 언제 발생한다? 물권에 관한 뭐가 있으면
침해가 있으면 발생하죠. 침해가 있으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해야죠. 침해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없어져. 알겠죠? 그러니까 소멸시 걸릴 틈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채권이죠. 그러면 채권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청구하죠. 특정인. 그래서 누가요? 현재 아주 중요해요. 현재 침해 받고 있는 자,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현재 뭘 하고 있는?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이때의 점유는 점유 보조자는 된다 안 된다? 점유 보조자인데 반드시 직접이든 간접이든 점유자에게 침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침해를 하고 있는 소유자한테,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아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물권적 청구를 받죠? 봐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때는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잘못이 있냐 없냐? 손해를 배상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뭐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머지는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그런데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물권적 소유권에게 한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에게 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누가? 소유자가.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자, 그럼 봐요. 그림을 여러분요, 딱 4가지만 그리면 돼.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무단으로 건축을 해. 무단 건축. 그럼 무단 건축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을을 봐봐, 을.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죠?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에요, 을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을이 원시지대가 을이 소유자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나가라고 청구 못해요. 누구 땅이 누구 거니까. 갑의 땅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을의 거죠. 을.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가라고 할 수 없다. 퇴거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 해야 돼요? 갑은 을한테 건물을 뭘 한다? 철거를 뭘 한다? 방해 제거라고 그래. 방해 제거, 철거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토지를 뭘 해라? 반환해라. 반환 청구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을을 뭘 한다? 을은 현재 뭐다? 현재 토지의 무슨 점유자다? 불법 점유자다. 불법 점유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손해배상을. 현재 불법 점유자다 이 말이죠. 누가 불법 점유자다? 을이 현재 불법 점유자. 그래서 판례가 뭐랬냐?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즉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건물은 점유할지 몰라도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대지를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다. 그래서 여기 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A죠. A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냐? 임차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자가 누구다? 토지사는 갑이죠. 그러면 여기서 방금 얘기했죠. 이 임차인 A는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대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지를 땅이 지금 불법으로, 건물 때문에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A는 뭐죠? 갑은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를 해야지. A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뭐라고는 할 수 있다?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 왜요? 이 사람이 나가야지 건물을 철거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나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나가라 한다? 갑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뭘 해서? 대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대위해서 이렇게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이제 매매가 됐다. 매매가 돼가지고 이 건물을 누구냐? X한테 이렇게 팔았다. X한테. 누가요? 을이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X는 지금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잘못이 있어 없어? 귀책 사유가 없다. 없는데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잘못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X가 건물을 건축한 게 아니죠? 누가 건물을 건축해서?
을이죠.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이 사람 X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니까. 하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냐고 원하냐고. 행사할 수 있어. 이러면요, 제발 부탁인데 학원에 오실 때는 그냥 오지 말고 뇌를 좀 가져오세요. 뇌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권적 청구를 할 때는 뭐를 보면 한다? 귀책 사유를 안 따져. 잘 봐봐. 옆집에 돌담이 우리 집에 밭에 쓰러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 때문이냐? 태풍으로 쓰러져 있어. 그러면 옆집이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도 나는 청구할 수 있다니까. 알겠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옆집에서 부부싸움에다가요, 그 집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머리를 박았더니 돌담이 쓰러졌네. 요즘 여자도 무섭잖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돌담이 쓰러졌죠? 그럼 쓰러져서 잘못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도 청구할 수 있고, 태풍이 불어도 청구할 수 있고,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게 문제죠. 그럼 잘못으로 쓰러졌을 때는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태풍으로 쓰러질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손해배상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알죠? 물권적 청구권, 뭐죠? 돌담 치워라 해야 돼요. 치워라. 그것은 뭐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이것을 우리는 물권적 청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그래서 여기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청구를 할 때 귀책 사유를 귀책 사유가 이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갑이 을이 귀책 사유 있지. 그런데 이 X라는 사람이 건물을 사가지고 등기를 한 경우가 있고 미등기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등기를 했다. 갑은 등기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철거를 만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귀책 사유 불문하니까 물권 청구를 행사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등기죠. 미등기여도 갑은 을한테 뭘 할 수 있다? 철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사실상 소유자니까 그렇단 말이죠. 알죠? 등기는 안 돼 있으니까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잔금을 다 주고 물건을 넘겨받아 왔죠. 그래서 우린 것을 뭐라고 그래? 사실상 소유자라고 얘기해.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얘기할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가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 건축.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요 누구한테 파냐?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처분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렇게 갑이죠. 이렇게 여기 갑은요 정한테 이렇게 처분하죠. 정한테 이렇게요. 이렇게 처분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지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정하고 병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소유자죠.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되죠. 현재 소유자. 여기요, 현재 누구한테 현재 점유자죠. 점유자. 이 점유자란 말은 이 병이 건물을 통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사람이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 지금 뭐가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어? 뭐가? 무단으로 건축하니까 뭐가 침해당해서? 땅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고 이 을이 현재 건물을 통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자라고 하죠. 당연히 건물은 당연히 을일 거죠. 이 을을 뭐라 하냐? 점유자라고 하죠. 불법 점유자. 알겠죠? 이 건물을 통해서 땅을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건물을 쳐야지 내가 땅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현재 이 사람이 점유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 없잖아요. 잘못이 있든 없든 이 정은요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는 청구를 못한다?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한다. 손해배상은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전부 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물권적 청구의 전부 다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 갑을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을 종전소유자다 이렇게. 종전소유자. 다른 말로 이 사람은 뭐냐? 소유권을 뭐한 사람이다? 상실한 자다. 소유권을 상실한 자. 종전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렇게 얘기해. 알죠? 종전의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누가? 현재 소유자, 누가? 현재 점유자. 이 병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불문한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한테는 된다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기까지는 물권. 이 물권적 청구권 여기에서 우리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무조건 알면 안 되고 그림을 통해서 잠깐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란 말이죠. 그림을 통해서 사법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미등기 할 때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임차인 여기 임차인 청구할 수 있는가? 뭐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임차인은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지를 점유한 사람 누구다? 건물 소유자다. 건물 소유자.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무슨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은 전체적인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 물권적 청구권이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물권적 청구권에도 보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에서 그냥 배우기 전에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원래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점유권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점유권에서 배우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봐버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가 있냐면 페이지 물권 청구권이 어디 나오더라? 점유보호 청구권이요. 여기 있네요. 페이지 어디냐면 점유권 있죠? 점유권에서 페이지 여러분요 38페이지 봐보세요. 강의 노트 38페이지 강의 노트 38페이지 보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나오나요? 자, 이걸 한꺼번에 설명을 해요. 자, 보셔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 청구 전체 다 했으니까요. 여기서 점유보호 청구권 한번 본다 이 말이죠.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유보호 청구권은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이해해야 되면 점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소유자 있죠? 소유자도 뭐라 하죠? 점유를 하죠. 점유. 절도범 뭐래요? 절도범도 물건 훔치면 점유해 안 해요? 점유하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 점유해 안 해요? 전세권자 점유하죠. 임차인 점유해 안 해요? 임차인도 점유를 하죠.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묻지 않아요. 소유자냐 절도범이냐 전세권이냐 임차인이냐 묻지 않고 오로지 점유하고 있는 것 그 자체만 따지는 것 그 자체만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점유권에 관한 것이에요. 점유권? 알겠죠? 다른 건 따지지 않아요. 점유하고 있는 것 그 자체만 따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유자로서 점유하는지 전세권자로서 점유하는지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점유하고 있는 것 그 자체만 따진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전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을이라는 사람이요. 을이 자전거를 훔쳐. 이 을을 우리는 뭐라냐? 침탈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반드시 침탈이 돼야 돼. 여기서 침탈이라는 것은 뭐만 얘기하냐? 절도하고 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절도하고 강도. 오직 이 두 가지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사기다. 을이요. 사기를 했다. 사기 그러면 안 돼요. 횡령을 했다. 그래도 안 돼요. 알죠? 횡령을 했다. 그래서 안 돼. 반드시 절도나 강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그럼 어떡하냐? 갑은 을한테요. 우리가 지금 침탈이니까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요. 반환을 청구해. 반환. 그다음 밑이요. 반환 밑. 그다음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 그래서 손해배상은 이 을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몇 년 안에? 1년. 이 1년을 뭐라 한다? 그래서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제척 기간이다. 그 다음에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 그럼 출소란 말이 뭐죠? 출소. 반드시 뭐를 지간다? 소송으로만 해야 된다. 그것을 출소 이렇게 얘기해.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반환 및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그럼 봐봐요. 그럼 이 침탈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상속인을 뭐라 한다? 승계인 이렇게 포괄 승계인 상속인. 그래서 이 상속인은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무조건 청구를 해요. 왜냐하면 상속인은 누가 똑같죠? 침탈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 의뢰한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요. 병한테 처분하죠. 이 사람을 뭐라 하냐? 특별 승계인이라고 얘기를 해. 특별 승계인. 그런데 이 특별 승계인이요, 선이이냐 악이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만약에 특별 승계인 선이이다, 그러면 갑은요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여기가 뭐가 달라요? 포괄 승계랑은 다르죠. 포괄 승계인 상속인은 뭐를 분문해? 선, 악을 분문하고 반환을 청구하죠. 그런데 특별 승계인은요 선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누구일 때만 청구한다? 악이일 때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선이죠?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고 병이 다시 이것도 또 정한테 또 처분할 수 있죠? 이걸 전득자죠? 이 전득자한테는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냐? 점유물, 점유의 해수, 다른 말로 반환 청구.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점유권이, 점유권이 이랬어요. 점유권.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요. 점유보호청구권이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뭐냐? 먼저 뭐냐면 여기서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침탈이에요. 침탈이고 사기라든가 횡령은 된다 안 된다? 횡령은 안 되죠. 그럼 여기는 반환 뭐라고 됐죠? 반환 및 뭐라고 됐어? 반환 및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죠. 손해배상 몇 년 안에? 1년이죠. 1년은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죠. 출소기간. 그다음에 이게 특정 승계인이죠. 특정 승계인이 선일 때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굴 때만 청구한다? 악의일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점유보호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에게서 할 때는 반드시 침탈, 절도나 강도 당했을 때만 반드시 절도나 강도 당했을 때만 그러는 것이고 사기나 횡령에 의한 경우는 갑은 을한테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를 못해요. 만약에 을이요 갑한테 사기를 쳐서 저장고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1년 안에요 소송을 통해 가지고 반환 청구를 못한다고. 반드시 뭐가 됐을 때? 절도나 강도가 됐을 때. 그럼 봐봐. 여기는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고 소유권에 기한 뭐죠? 반환 청구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유권으로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소유권을 할 때는요 이렇게 돼요. 절도나 강도 당연히 되죠. 사기나 횡령도 다 된다. 이게 차이가 있죠. 사기나 횡령도 다 돼. 그럼 여기는요 얘는 반환 및 손해배상이죠. 반환 및 손해배상. 그런데 여기는요 손해배상에 그래서 명문 규정, 법조문에 규정은 없어. 여기는 규정이 돼 있죠. 법조문에 규정은 없어. 하지만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우리가요 잘못이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몇 년이죠? 1년이죠. 1년인데 여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걸 뭐란다? 항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무슨 게 출소죠?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죠. 소송.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한다? 재판상으로 해도 되고 재판외로 해도 되고 다 돼. 여기는요 특정 승계인이 누구일 때?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 못하죠. 특정 승계인이 선이어도 청구하고 악이어도 청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소유권하고 점유권하고 차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점유권으로만 반드시 청구한다. 점유권으로만 그럼 못하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은 거의 대부분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으로 행사하려면 내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점유권에 의해서 청구할 때는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돼? 1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내가 소유권에게서 지금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고 있는지 점유권에게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고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어볼 때요 소유권인지 점유권인지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요 뭐에 관한 것이다? 소유권과 점유권이.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청구권이 했죠. 반환 청구권이 있으면 이제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방해 제거 이것도 밑이야. 밑 여기요 손해배상 이렇게 손해배상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됐어. 법조문이요. 방해가 뭐한 날부터 종료한 날부터 몇 년? 1년 이렇게 종료한 날부터 1년. 그 다음에 뭐냐? 이 1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고 그 다음에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는 반드시 미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방해가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은 방해 제거란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말은 손해배상에만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방해하는 행위가 만약에 공사로 인한 경우는 공사가 완성되거나 1년이 경과가 되면은 뭐만 청구한다? 방해 제거는 청구를 못하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가 이미 완성이 됐어. 또는 공사가 1년이 경과가 됐어. 그러면 방해 제거는 청구를 못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 철거는 못한단 말이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냐면 치매다가 염려 있어.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으면 뭐라 해야 돼? 지금 옆집에 돌다며 우리 집으로 쓰러질 것 같은 염려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염려가 있을 때는 뭐란다? 방해 예방이다. 방해 예방 또는이죠. 또는 그다음에 뭐라 한다?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손해배상의 담보. 여기는 봐봐. 왜 또는이란 말을 썼고 손해배상이 아니고 담보란 말을 썼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없냐? 1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없어? 1년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 여기는 다 몇 년이죠? 1년인데요. 여기는 다른 다 뭐죠? 다 미시오 및.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또는이라고 돼 있잖아. 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손해배상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다? 담보라고 돼 있잖아요. 돼 있죠? 여기는 몇 년이죠? 1년이고 미시로 돼 있죠? 및 손해배상. 저기도 1년이고 및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1년인데 여기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에 뭐라고 돼 있다? 담보. 이렇게 돼 있고 이 염려가 공사로 인한 경우 공사로 인해서 염려가 있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공사가 완공되거나 1년이 경과하면은 뭐죠? 예방은 청구를 못하고 뭐하면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 이건 둘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왜 여기는 손해배상이 담보고 여기는 손해배상인가? 지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물권적 청구는 현재 침해가 있다 또는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 이 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침해가 있어도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고 염려가 있어도 물권적 청구를 행사를 해. 침해가 있을 때 행사하는 거 뭐란다? 무슨 청구에다? 반환 청구라고 하고 여기는 뭐란다?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가 있을 때는 뭐란다?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염려가 있다는 것은 아직은 뭐가 없다? 침해가 있다 없다? 침해가 없다. 침해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그런데 그럼요, 침해가 있다? 그럼 침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뭐한다?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럼 여기는 침해가 있을 때니까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침해가 아니고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손해가 있다 없다? 아직은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된다? 손해배상의 담보란 말이 뭐냐? 너 예방. 지금 여기가 돌담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쓰러지지 않게끔 보강 공사를 해라. 너 만약에 안 한다면 내가 만약에 이게 쓰러졌을 때 우리 집이 침해를 입을 것이 1,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니네 아파트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공사하면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으니까 그럼 1,000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가지고 저당을 잡아달라 이 말이죠. 그래야지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손해가 입으면 그때 돼서 내가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너가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줄 것이다 안 해줄 것이다? 안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서 잡고 있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손해배상이 뭐란다? 담보. 그래서 여러분요, 염려라는 말이 있을 때는 아직은 침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손해배상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된다?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란다? 물권적 청구니까 점유보호 청구도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소유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이것을 딱 알아가지고 점유보호 청구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밑인데 여기는 뭐다? 또는이다. 여기 두 가지는 손해배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됐다? 손해배상의 담보다. 손해배상 담보에서 담보에는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왜 없죠? 이게 돌담이 언제 쓰러질지 하고 1년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또 오래가요, 또. 알겠죠? 이렇게 된 게, 이게 한 방에 훅 갈 수 있죠, 이게. 알겠죠? 이것들은요, 이미 걸쳐온 세월이 있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 우리 보면 돌담 봐봐. 돌탑 이런 거, 돌탑 이런 거 보면 저게 바람 보면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져, 안 쓰러져? 안 쓰러지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1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카메라가 왜 가냐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면 힘이 없으니까 서로
기대로 간다고. 자, 어디에 보냐면 16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69. 이런 169페이지를 한번 보면 기본서 봤죠? 그 기본서 169페이지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그걸 보면 1번 지역권 및 저당권. 지역권하고 저당권 아까 얘기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써맨 끝에다가 점유 보호 청구권 X. 점유 보호 청구권 X 이렇게요. 2번요. 사기. 그럼 사기는 침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사기는 침탈이 아니다.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우리 점유물 반환 청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침탈, 절도하고 강도만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럼 3번은요. 점유 보조자. 우리가 물권의 조건은 누구한테 써? 거기다가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이렇게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 현재 점유자에게 청구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 점유보조자라고 나왔죠. 점유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줄거 이 등기를 격려해 준 자. 이 사람은 지금요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거기다가 현재 소유자 X.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이퀄 뭐라고 한다?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 종전 소유자. 이렇게 종전 소유자. 이퀄 뭐라고 한다? 소유권을 상실한 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똑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하게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손해배상 청구권 줄거봐. 손해배상 청구권은 첫 번째 써 귀책 사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손해가 발생해. 손해 발생. 그래서 물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귀책 사유가 있고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가 없어도 가능하다. 왜? 천재지변. 태풍에 의해서 돌이 쓰러졌어. 돌담.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있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딱 보면 뭐 할 게 거의 없죠. 민법은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요. 민법은 할 것이 별로가 없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딱 들어오면 처음 듣거나 그러시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금방 자리 잡힐 거예요. 알겠죠? 뭐 이게 강의라고 하는 것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 일단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듣는 것이 많으면 0.5초 만에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1월 2일 날 봉식보 선생님이요 자기가 강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1월 2일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있죠? 강의했던 것을 일단 조금씩 요약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주겠대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면 지금 했던 걸 그래서 내가 지적법에서 다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공시법에 관한 문제 요약이 있죠. 그래서 3파트 같은 파트를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자기가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굳이 안 와도 되면 안 와도 된다. 내가 하면 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굳이 오겠대요. 원주가 좋은가 봐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문제 아마 만들어가지고 요약하고 문제를 요약했던 거 있죠? 잠깐 요약해주면서 요약하고 문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기초 강의가 다 끝났죠? 기초 강의가 끝났으면 지금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걸 한번 본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건 있죠? 물건. 그럼 물건이 있죠? 그러면 이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럼 뭐를 봐야 된다 그랬죠? 등기부를 봐야 된다. 등기부를 뭐라고 한다?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 등기부가요, 1번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소유자로 누구라고 한다? 이 물건의 소유자가 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걸 공시다. 그런데 이런 공시는 부동산 등기만 공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사는 인도라죠. 인도. 그 다음에 이런 보면 이런 혼인신고 하셨어요? 혼인신고, 가족관계 등록부도 다 뭐가 돼 있어요? 다 공시가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공시는 옛날에 이런 말이 나왔다. 공시는 민법에 한정된다. OX, X. 그건 민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산,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러면 우리 보면 전입신고 돼 있죠? 저도 이쪽 학원으로 전번주에 와가지고 전입신고 했었거든요. 여기 원룸 있잖아요. 전입신고인데 이 전입신고 하는 것도 다 뭐죠? 그럼 이것도 다 뭐냐면 그것도 공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물건이 공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갑에서 다시 2번 울로 이렇게 돼 있죠?
원로되어 있는데 이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믿고 내가 다시 사는 거죠. 믿고 사면 1번 누가 있죠? 1번 갑이죠. 여기 2번 누구죠? 을이죠. 그러면 3번 누구죠? 이렇게 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고 나는데 만약에 여러분요 공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위조가 돼서 이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인데 나는 유효라고 믿고 이것을 공신이라고 그래. 만약에 을의 등기가 유효인데 당연히 유효인 등기로 유효라고 믿었다. 그걸 공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공신이라는 것은 앞에 사람의 등기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인데 나는 그것을 뭐라고 믿고 유효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 말이죠. 그럼 이 을의 등기가 지금 뭐가 되죠? 무효인데 이것을 내가 믿고 유효인 등기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그때를 우리는 뭐라 한다?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하다 보면 공신의 원칙이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은 뭐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또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누가 소유자? 믿음대로 가라 이 말이죠.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부정한다. 그럼 누가 소유자? 그것은 갑이 소유자가 돼. 갑.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가 무효니까. 그래서 갑이 소유자가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동산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부동산 등기 있죠? 등기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요 원칙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공신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하는 규정이 있냐? 우리 민법에 공신의 원칙에 관한 예외 규정은 없어요. 특별 규정은 있어도 예외 규정은 없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알겠죠? 원칙적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은 원칙적이라는 말을 쓰려면 예외 규정이 있을 때 원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은 예외 규정이 없어.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특별 규정에 의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 규정이 있더라 이 말이죠. 특별 규정. 그래서 특별 규정은 뭐가 있죠? 민법 총칙에는 뭐가 있어? 민법 총칙에는 107조부터 110조까지 누구다? 선의의 제3자. 통정 어휘표 써서 무효이다. 그래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에 보면 또 뭐가 있죠? 취소죠? 취소권을 행사를 하면 누구다? 취소하기 전후를 불문하고 누구요? 선의의 제3자. 이렇게 있고 물권법은 뭐가 있죠? 물권법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등기부 취득시효. 그럼 물권에는 또 뭐 거의 없죠. 그럼 채권에 가면 뭐냐? 계약 해제권 행사한다. 해제권 행사하면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 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등기로 누구만? 선의만. 그래서 해제권 행사할 때 제3자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 11조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민법에는 이런 정도의 규정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규정들 빼고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민법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 저당권에서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주된 권리다 이렇게요. 을을 뭐라 한다?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갑을 뭐라 한다?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을이 여기서 이렇게 저당권 행사를 하죠. 저당권 행사해서 여기서 등기가 이렇게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담보물권이죠.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고요. 주된 권리가 없어지면 당연히 종된 권리도 당연히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서요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가지고 1억 원을 갚죠. 1억 원을 갚죠. 그럼 어떻게 하냐? 저당권은 말소 등기가 없어도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을 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야.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말소 등기 없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죠? 등기죠? 이 등기는 뭐가 된다? 그 자리에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말소 등기를 해야 돼. 말소 등기. 나중에 말소하면 돼. 그런데요, 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지금 말소 등기하면 되는데 말소 등기 전에 병이 등기를 했어. 병이 말소 등기가 되기 전에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못한다? 여러분요,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요. 지금 등기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을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니까 그 다음 사람은 아무리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때 우리 뭐라 한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때 뭐라고 하냐?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채권법을 다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제186조. 제186조 하고요. 여기요, 제187조. 이것은 우리가 또 암기를 해야 돼요. 186조를 뭐라고 하냐? 그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뭐라고 한다? 물권 변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는 봐봐. 여기는 뭐를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취득할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암기해야 되냐? 186조란 말하고 법률 행위라고 하는 말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하고. 세트죠? 187조다. 법률의 규정이다. 그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세트로 암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세트로 암기를 하라. 알겠죠? 그래서 186조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는 뭐죠? 무슨 계약이죠? 무슨 계약? 계약이다. 그래서 여기서 매매계약이다. 매매계약. 여기는 교환계약이다. 이런 계약이죠?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건 법률행위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무슨 판결이다? 이행판결. 이행판결하고 무슨 판결하고 확인판결. 이 두 가지를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요, 법률의 규정은 이것은 나한테 묻지 말고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어? 상속이 있다. 그다음 상속, 그 다음에 공용징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경매가 있다. 무슨 판결이 있다? 여기는 무슨 판결? 형성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속이죠? 상속하고 회사 합병하고 합병, 그 다음에 여기요 포괄 유증하고 이것이 같이 다 똑같아. 등기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회사가 합병하는 거라고 포괄 유증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이요. 이런 재산도 있고요. 이런 재산도 있고 이런 재산도 있고 이렇게 생긴 재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이 죽으면서 뭐라 하냐? 내 재산 중에서 10%를 병한테 줘라. 이렇게. 내 전체 재산 중에서 10%를 병한테 줘라. 그건 포괄 유증이라고 해. 만약에 내가 죽으면서 뭐냐? 이 집은 병한테 줘라. 꼭 집어서 주면 그걸 특정 유증이라고 그래. 그런데 내 전체 재산에서 10%를 줘라. 내 전체 재산 중에서 20%를 줘라. 그걸 포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우리는 상속인은 어떻게 상속인은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중에서 몇 %를 내가 가져가는 거죠? 2명이면 50%, 4명이면 25%. 알겠죠? 이렇게 가져오는 게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도 이 죽은 사람의 전체 재산 중에서 몇 %를 줘라. 이게 포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누구하고 비슷하죠? 누구하고? 상속인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같이 가는 것이. 알겠죠? 공용징수를 뭐라냐? 이것을 뭐라 한다? 수용이라고. 수용. 똑같죠? 경매하고 뭐가 있다? 공매. 이렇게. 무슨 판결? 형성판결. 여기는 무슨 판결? 이행판결. 이것은 등기. 그래서 이거 여기 이제 빼고 여기서 뭐라보냐? 건물의 신축.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건물의 신축.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 계약의 해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요,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하거든요. 그런 것들 몇 가지, 그런 것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축, 그 다음에 이것만 잘 알면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형성판결하고 이행판결이란 말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런 확인 판결은 뭐냐? 경계. 경계 같은 것은 여기가 우리 경계인데 여기가 자꾸 이쪽에서 여기까지 자기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계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 이걸 확인 판결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형성의 소라고 하는데 그건 아무튼 잊어버리고 아무튼 그런 것을 할 때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 가지만 보면 되죠. 어떤 것이 이행 판결이고 어떤 것이 형성 판결인가 이것만 보면 되죠. 첫 번째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 뭐가 있냐? 여기서요. 이렇게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청구권. 무슨 청구권. 여기는 무슨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청구권은 첫 번째 뭐냐? 청구권의 첫 번째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 아무로 말했으면 소멸시효를 몇 년이다? 아무 말했으면 10년이에요. 알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누가요? 당사자. 당사자가 입증을 해. 당사자가 입증. 두 번째요. 무슨 판결이다? 이 청구권에 기한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에요.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형성권이죠? 형성권을 뭐라냐? 제척기간이라고 그래. 우리 오늘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죠? 이 제척기간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10년이에요. 그다음에 제척기간은 법관이 직권으로 뭐란다? 조사를 해요. 법관이. 이건 당사자가 증명하고 이렇게 형성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하고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봐.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이요 돈을 빌려준 거 오늘 돈을 받을 수 있어. 오늘 돈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이 돈 갚을 날짜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권리를 주장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오늘부터 10년의 시간이 지나면 갑이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려. 그걸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강사료 채권은 1년이에요. 1년 지나면 없어져. 여러분들 수업료죠? 수업료 몇 년이냐? 1년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술집 가서 밥 먹는 거,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 거 있죠? 다 1년짜리예요. 남한테 공사를 맡긴 거 있죠? 건물 공사 맡기는 거 이건 3년짜리예요. 이렇게 보통 다 정해져 있어 법이에요.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냥 몇 년으로 본다? 10년으로 봐.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는데 소멸시효는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중단이라고 하는 제도. 중단 제도가 있어.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부터 돈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않아가지고 몇 년이다? 지금 9년 6개월이 지났어. 그럼 이제 6개월만 있으면 돈 못 받잖아요? 근데 6개월 남겨놓고요. 어디서 만나냐? 찜질방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래? 당신 잘 만났으니까 난 내 돈 갚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6개월만 있으면 돈 안 갚아도 되는데 재수없게 만났죠? 그래서 뭐라 한다? 돈 갚어 딱 그러죠? 그러면 다시 오늘부터 다시 몇 년이 지나가? 다시 또 10년이야. 다시 또 10년. 그걸 중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어. 그런데 제척기간도 똑같아. 제척기간도 뭐냐면 제척기간은 형성권이가 취소권이거든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했으면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하면 되거든요. 취소. 그런데 10년 동안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는데 10년이 지나죠? 그럼 취소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제척기간 그냥 똑같은 건데 하나는 소멸시효 하나는 제척기간인데 큰 차이가 뭐냐? 큰 차이가 아까 우리 소멸시효는 뭐라고 그랬죠? 중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제척기간은 그게 없어요. 무조건 10년이 지나면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알죠? 내가요 취소하려고 했더니 뭐라 하냐?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 술 한잔 사죠? 마시고 나서 미안하니까 또 며칠 또 지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 오물쩍 10년이 딱 지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해. 그걸 제척기간이라고.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둘 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져. 그런데 하나는 소멸시효는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제척기간은 그러한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 청구권이죠? 청구권 봐봐. 여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건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뭐라고 하냐? 소유권 이전 등기 뭐라고 한다? 이것을 청구권에 관한 것을 청구소송이라고 얘기해. 청구소송 이렇게.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 이전, 이것은 청구권이거든요. 청구권. 이 모든 것을 다 뭐나 등기를 해야 돼.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이 말을. 알겠죠?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 판결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행 판결 그렇게 한다고 청구권에 관한 것이 이행 판결이니까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거기서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걸 딱 암기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형성권의 경우는 어때요? 형성권이요? 형성권의 경우는 권리가 발생하고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발생은 무슨요? 매수하면 발생하죠. 변경은요? 무슨 분할. 그럼 나누면은 변경되죠. 무슨 증액 감액, 증감. 전세금 증액, 전세금 감액이요. 소멸은요? 무슨 소멸. 그럼 소멸이면 뭐다? 이것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청구권 이 말이죠. 청구권. 그러니까 청구권 앞에 매수란 말이나 분할이란 말이나 증액이나 감액이나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청구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뭐냐? 여기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분 매수청구권. 여기는요 공유물 분할청구권, 여기는요 차임 증액청구권, 전세금 감액청구권, 여기는요 지상권 소멸청구권, 유치권 소멸청구권 이 말이죠. 그래서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하고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 형성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여기를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이전 등기란 말이 있죠.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청구권이라고 하고 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은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는 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하고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다. 형성판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된다. 그래서 형성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것이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공유분할 청구권이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이란 말이 있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 형성판결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청구소송.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명하는 판결 이렇게요.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다. 알겠죠? 이것도 우리가 뭐가 냐면 이기 분할에는 또 상속재산 분할 청구고 상속재산 분할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 그것도 형성권이고 이러면 항상 재판으로만 행사를 해야 되는 형성권이 있어. 항상 재판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죠. 채권자 취소권. 이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소송을 뭐라냐? 사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자 취소권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말을 써. 사회라는 것은 사기로 인해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거든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소송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언제나 소송으로만 한다. 이것도 무슨 판결이다? 이것도 무슨 판결? 형성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 청구 앞에 분할이란 말이죠. 형성권이죠. 그것도 형성판결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렵잖아. 이러면 등기법 배울 때 다른 것들은 이것이 등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것은 딱 구분이 돼. 왜? 법에 딱 규정된 건 등기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뭐가 항상 헷갈리냐? 우리가 이것이 형성판결이냐 그렇지 않고 이행판결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전. 우리 이것을 뭘 한다? 등기를 한다. 형성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보면 186조 법률행위하고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할 때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등기를 하지 않는데 구별하는 것은 형성이냐 이행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